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50만 원씩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행위는 건축주가 했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 맞는 서민들. 자, 빌라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불법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호원동에 거주한 A씨가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거주한 오피스텔이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50만 원씩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베란다와 그 다음에 발코니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말고 우리가 빨래 넣는 공간 있죠. 여기를 베란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발코니 면적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면적을 넓히는,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발코니로 아예 확장형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죠. 그런데 베란다라는 것은 확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공간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웬만하면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면 그냥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발코니 면적이 있죠. 그러면 바로 윗집에도 이 발코니 면적이 또 있죠. 발코니 면적이 또 있고 발코니 면적이 또 있고 우리 집 발코니 면적 위에 뭔가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집 발코니 면적이 아랫집의 천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발코니입니다. 여기 발코니예요. 그런데 빌라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지는 주택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는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저층부의 일조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모나게 지었다면은 햇빛이 차단이 돼서 여기가 일조권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까지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은 햇빛을 막겠죠. 그래서 여기 일조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이 어느 쪽이냐도 중요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짓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일조권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위에 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에 천장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윗부분이 없는 것들은 일조권을 때문에 일부러 깎아서 지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어놓고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설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간을 더 활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요런 집을 만약에 분양받으셨으면은 불법 건축물을 분양받게 되고, 분양받은 사람, 현재 소유주가 그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목처럼, 불법 행위는 건축주가 했지만, 이행강제금 맞는 거는 현재 소유주입니다. 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법의 어떤 호소를 구하려면은 건축주와 민사를 다투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실 때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불법 행위가 예전에는 사실 되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불법 건축물 베란다 확장하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됐느냐? 분양이 됐습니다. 사람을 속였냐? 그건 아니고 베란다 확장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매 금액보다 좀 저렴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게 한 3억에 팔리면은 얘는 한 2억 7천에 주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한 2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까지가 그 최대 기간이었냐면 딱 5회 나왔습니다. 5회. 5년간 5회나 10회 이 정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생긴 건 외관상 거의 비슷한데 얘는 5년간 내봤자 2억 8천에 구입하는 거니 3억보다 싸다고 해서 어떻게든 팔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합법이기 때문에 속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5회차까지만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 끝이 아니라 이게 평생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원상복구하게 되면 당연히 일단은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원상복구가 쉽지가 않아요. 원상복구 쉽지 않다. 반합과 도시가스 배관 등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데다가 위아래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5회 내는 걸로 마무리했는데 이게 이제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이후에 19년도 4월달 이후에는 이러한 형태에서 여기를 확장하는 베란다 확장 행위가 사실상 근절됐습니다.
네, 이거 분양이 안 되죠. 평생 이행강제금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확장해갖고 하나라도 더 팔아먹었다면, 내지는 이 집을 좀 넓게 해서 분양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문제는 기존에 받았던 것들이 이런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14년도 1월 17일부터 15년도 1월 16일까지 1년여간 위법 건축물 신고하세요. 그러면은 양성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6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특정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 등 신고 소유자가 각 지자체에 신고 양성하는 반응이다. 어차피 19년도 4월 이후에는 불법 건축물이 사실상 없는 상태고 19년도 12월 말까지 이러한 그 불법 행위가 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것도 신고하게 되면 양성화, 합법화 시켜져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서 진행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들을 계속 구제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가 시행할 경우 주기적인 양성화 기대 심리 확산으로 법적 안정성이 우려된다. 이 말도 뭐 사실 맞는데 사실상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서 기존의 그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해준다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 평생 내면서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판넬 같은 걸로 씌워놓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확장한 거 보이세요? 그죠? 뭔가 틀리죠? 이런 것들은 불법 확장인 한 거예요. 예. 요거는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얘를 덮어 씌운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구입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게 뭐 주택이냐 또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상가를 주거로 개조한 거냐에 따라서도 그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조금씩 틀립니다. 예, 이거는 또 지자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예, 지자체별로 약간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하튼 뭐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것들은 빌라를 구입하신 경우 요즘에 공공재개발이다 아니면 민간에 대해서도 이제 역세권 개발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빌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것 이제 구입하지 않도록 적어도 알면서 구입은 하셔야 되겠죠. 당하면 안 되니까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